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배의 성분과 흡연, 그리고 금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란 무엇인지, 흡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담배란 담뱃잎을 주 재료로 해 만든 흡연 제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담배에는 인디언의 전설이 있는데요. 한 인디언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너무 추한 얼굴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그녀는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사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했지만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엾게도 결국 자살을 선택했는데요. 그녀는 죽기 전에 다음 생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남자와 키스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그녀가 죽은 자리에 풀이 하나 돋아났는데 그것이 바로 담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배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 담배에 노출될 기회가 많기 때문인데요. 집에서는 아버지나 형이 담배를 피우고 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갑니다. TV를 켜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꺼내 입에 무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를 피는 이유에는 스트레스 해소가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담배를 피우면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해소, 불안이나 분노, 욕구 불만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중독 때문입니다. 니코틴의 효과는 담배를 피운 후 1분 이내에 그 절정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효과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혈중 니코틴 용량을 유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담배를 한 대 더 피워 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 첫 번째는 니코틴입니다. 담배의 연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강력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인이 박혀 담배를 끊을 수 없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30분에서 40분에 한 대씩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니코틴의 작용 때문입니다. 이러한 니코틴은 신경계를 작용하여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쾌감을 얻게 하지만 많은 양의 니코틴은 신경을 마비시켜 환각 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다음으로 담배의 두 번째 유해 성분인 타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배틴이라고 부르는 타르는 흡연이 우리 건강에 해를 주는데 대부분의 유해 물질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그 독성이 매우 강하여 화초의 재충이나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를 구충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답니다. 타르 속에는 2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에는 약 20종류의 발암물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 세 번째는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연탄 냄새로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면 결국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만성 저산소증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모든 세포의 신진대사에 장애가 생길 뿐 아니라 노화 현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담배에 유해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개미 살충제로 사용되는 비소,
세척제로 사용되는 암모니아, 불 붙이는 점화액으로 사용되는 부탄, 쥐약으로 사용되는 청산가리, 시체 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제트기 연료로 사용되는 메탄올이 유해 성분으로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의 유해 성분은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로 암이 발생합니다. 하루 10개에서 12개의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하면 17배 정도 높습니다. 하루 40개비 이상 흡연 시에는 100배나 더 높습니다. 하루 4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10명 중에 1명은 폐암으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심혈관 질환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 심혈관계는 흡수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이나 혈액의 통로가 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응급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흡연하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이 60에서 70%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화기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 섭취한 음식은 입, 식도, 위, 장을 거쳐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흡연은 이들 소화기 전반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흡연이 소화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순히 속을 쓰리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소화기에 생기는 각종 암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정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호흡기 장애를 가져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면 1차적으로 기관지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극은 기관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을 자극하여 기침과 가래를 만들며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기관지 직경이 줄어들어 호흡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흡연자의 건강점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로한가요? 불면증에 시달리나요? 감기가 자주 걸리고 오래 가나요?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잇몸이 붓나요? 소화가 잘 안 되나요? 폐활량이 줄어들고 쉽게 숨이 차나요? 주름살이 느나요? 코가 자주 막히고 코를 골게 되나요? 수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나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청소년기 흡연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시절의 흡연은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청소년이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세포와 조직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기의 흡연 시작은 성인에서의 시작보다 니코틴 중독증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흡연은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흡연의 용납은 다음 단계에서의 청소년 범죄로 연결됩니다. 청소년기 흡연의 용납은 고 사회 규범에서 첫 일탈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므로 다음 단계로 쉽게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담배를 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물쭈물하거나 자신 없는 표정을 짓지 말고 똑바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싫다고 거절해야 합니다. 담배 하나 못 피우는 겁쟁이, 어린애라고 놀릴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어른스러운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금연하는 방법을 따라 읽어보고 실천해 보도록 합니다. 담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담배 대신 껌이나 사탕을 준비해 다닌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식사 후 반드시 양치를 한다.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푼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자주 마신다. 주변에 나의 금연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받는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담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담배는 너무 많은 유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성장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담배는 피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